네,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보수 통합이 성사가 됐습니다. 어제 미래통합당이 출범식을 가졌는데요. 이 출범식에 함께했던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최고위원이 된 이준석 최고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는 미래통합당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예, 어제 저희가 선관위에 정당 등록 신청을 했고, 그리고 예. 이게 등록증이 나오는데 한 이틀 정도 걸리지만은 사실상 뭐 이제 신설 정당이 완성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미래통합당으로 부르겠습니다. 예. 자, 미래통합당 출범을 함께했던 소감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에 여러 번 밝혔던 것처럼 이것이 과연 보수 또는 중도 보수 진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미래한국당 문제도 남아 있고 예. 사실 뭐 통합 과정에 있어가지고 잡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예. 하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순차적으로 밟아가는 단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시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좀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제 새로운 예. 보수당에 몸담으셨잖아요. 그 전에는 바른정당이었고, 그러니까 바른정당부터 새로운 보수당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제 그 이야기했던 게 개혁 보수, 따뜻한 보수 예. 이걸 지향을 했는데. 결국은 그 미래통합당으로 통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개혁 보수, 따뜻한 보수의 시도는 일단 실패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지점에 있어가지고 저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지켜봐야 될 것은 정당이라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상당한 이제 인적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예. 소위 말하는 개혁 보수 또는 개혁 성향이 강한 인물들이 이번 총선 공천을 통해 가지고 당에 많이 이제 잔류하게 된다면은 저는 오히려 거꾸로 당의 어떤 체질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도로새누리당이라고 비판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도로새누리당보다 지금 못한 상태라고 봐요 지금. 왜냐하면 아니 최고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왜냐하면 2012년 2월 13일 날 이제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 변경을 최종적으로 했거든요. 아 그때 비대위원이셨죠? 제가 그것도 의결했었는데 네. 그때는 사실 아주 막강한 대선 주자도 있는 상황이었고 네. 무엇보다도 뭐 여당으로서의 위치도 있었고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래도 한치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는 강한 인적 쇄신의 어쨌든 기회라는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건 뭐 최고위에서 관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제 그런 그 역할을 알고 있을 것이고 수행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전환될 때 그때 출범하던 새누리당과 비교하면 이건 도로 새누리당이 하지만 거기도 못 미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니 도로 새누리당이라고만 해도 막강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면 찬사인데 저는 네. 지금 새누리당에 비해서는 한참 못한 상태로 지금 출범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거기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는 공천을 통해서 인적 쇄신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정리라면. 그리고 저는 그때보다 오히려 이제 공천 쇄신의 칼날이라는 것은 막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은 게 유승민 의원이 어제 출범식에 불참을 했어요. 그냥 네.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왜 불참을 한 겁니까? 우선 유승민 의원의 개인적인 성향과도 관계가 있고요. 네. 유승민 의원은 본인이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책임질 일이 생겼을 때 보통 이제 뭐 집권 또는 자숙의 기간을 꽤 긴 기간 동안 가졌거든요. 네. 그게 예전에 원내대표 물러나면서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에서 그 지방선거 패배한 뒤에도 대표 물러나면서도 그랬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지점에서 그런 선택들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번 사안을 특정해가지고 어떤 기류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지적할 부분 있다면은 유승민 의원이 이런 형태의 어쨌든 통합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러니까 등 떠밀려서 통합선언을 했고, 그래 등 떠밀려서 통합선언을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100% 본인의 어떤 그 자발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 불만 때문에 불참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는 아니죠. 아마 관망세를 좀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는 불만이라기보다는 이 하나의 이제 어쨌든 발언하지 않음으로써 또는 또 아직까지는 참여를 보류함으로써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지점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압박이라는 것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뭐 정계 개편에 여러 가지 퍼즐이 있지만은 가장 이제 임박한 퍼즐이 결국은 그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뭐 TK 지역 인사들이나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인적 쇄신의 칼날이거든요. 아하, 친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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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유승민 의원이 적극적으로 총선에 참여하길 바라는 어떤 당내 분위기가 있다면은 그런 인적 쇄신이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이 뭐 선거 지원 유세라든지 이렇게 네. 선거 운동에 뛰어드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적 쇄신, 특히 친박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나서 판단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제 개혁 보수의 길이라든지 이런 어떤 삼원칙이라고 했던 지점들이 예. 어떻게 관철되어 나가는지를 또 지도부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아마 많은 이제 정치본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유승민 의원이 과거에 과거도 아니죠. 얼마 전에 그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본인이 공천권이나 여타 지분 요구 같은 건 일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마지막에 본인이 부탁했던 건 뭐냐면은 어쨌든 그 개혁 보수의 길이란 것에 함께했던 그 사무처 당직자들 네, 네.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같은 경우에 명확하게 이제 요구를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그건 논의 단계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제 처리가 되고 한다면은 다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이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계속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개적으로. 예. 그 의도는 어떻게 읽으세요? 저는 뭐 사실 유승민 의원을 싫어하면서도 그분이 필요한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사실상 뭐 그런 어떤 모순된 주장을 그러니까 걷어들여야죠. 그러니까 아, 그래요? 유승민 의원에게 지금까지 공격적인 언사를 했던 인물들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개혁보수가 제일 평가절하했던 분들이 지금 와서 수도권 출마를 통해 수도권 선거를 이끌어주길 바란다는 거는 글쎄요 진정성이 있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어야지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불참한 사람이 유승민 의원만이 아니라 하태경 전 책임 대표도 불참을 했거든요. 네. 하태경 전 책임 대표는 왜 불참을 했습니까? 뭐 하태경 의원이 이제 뭐 아침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굿불이 들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을 이제 전해오긴 했으나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책임 대표로서 네. 통합 과정에 있어서 속도감을 좀 있게 진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유승민 의원 같이 어쨌든 자각 노력을 하려는 사람들 또는 그 지지자들에게는 네. 다소 불편한 지점으로 비춰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하태경 의원도 지금 뭐 통합 행사에 가가지고 기분을 내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침울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불참하는 면이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불참 배경에 공천과 갈등이라고 할까요? 교통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 요인이 작동했다라는 뭐 일각의 이야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뭐 저는 그런 정황은 아직까지 감지하지 못했고요. 네. 하태경 의원은 본인 지역구에서 뭐 경쟁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통합할 때 천명한 것이 지분 요구나 이런 게 일절 없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공천 얘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보수당 소속이었던 의원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경선에 붙인다. 방향이 이쪽으로 잡히고 있는 건가요?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새로운 보수당의 남은 그러니까 소위 바른정당의 33명 중에서 남은 8명이라고 하는 네. 그 의원들은 대중적인 인지도가 상당하고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다선 의원 위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지역구에서 경선의 과정을 거친다 해가지고 불리함을 느낀다든지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새로운 보수당이 통합선언을 하기 직전에 영입을 했던 김웅전 검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김웅 검사님은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저도 접한 바로는 통합에 대해서 그리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 네. 저는 뭐 당연히 그분이 역량이 있는 분이고 어제도 제가 이제 지도부에서 김웅 검사에 대한 얘기를 몇몇 이제 지도부 인사들과 나눴는데 네. 당연히 뭐 미래통합당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뭐 사법부 출신 인사들이 이번에 선거에 전면 배치되는 민주당의 상황상 뭐 그런 분들과의 매치업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뭐 개인 차원의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면 그 대목에서 지금 그 서울 강서가 민주당의 경우 금태섭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의 경선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네. 그럼 이 경선 결과에 따라서 김웅전 검사가 여기 대항마로 그러니까 출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혹시 그러니까 들리는데 맞습니까? 아,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 뭐 김남국 변호사야 법조인이긴 하지만은 뭐 사실 검찰이나 법원의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조국 수호 국면에서 좀 이제 언론인 비슷하게 활동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김웅 검사의 상징성에 비해 가지고 제 생각엔 그쪽 지역구에 출마하는 거는 그냥 개인 사견입니다는 뭐 합리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그러니까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적 쇄신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예.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혁 보수가 공천을 통해서 일정하게 달성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패스트트랙 충돌 때문에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이 개시가 됐던데 네. 이 사람들은 공천에서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뭐 이 새로 구성된 지도부에서 논의해 본 바는 없지만은 네. 저는 뭐 그거야말로 뭐 우선 당에서는 무죄 추적의 원칙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차피 사실 그 패스트트랙에 대한 재판은 판례가 없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판례가 형성되는 과정도 아마 중요하게 유의주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어쨌든 재판 절차는 선거 뒤에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점이 공천 과정에서 배려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예. 불이익을 받지 않는 조처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은 예. 배려의 조처라고 하는 것은 예. 사실 앞으로 뭐 사실 국회 선진화법을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먼저 앞장서 통과시켰는데 사실 불가항력적으로 그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상시적인 어떤 원칙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행동을 당해서 해도 용인이 되는 것이지 네. 절대 그런 것을 권장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알겠습니다. 입장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하나만 핑크색 마음에 드세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새누리당 바뀔 때 빨간색도 바뀌면서 제가 뭐 상당히 생소한 환경 속에서 해봤는데 두 달이면 적응하더라고요. 네. 자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새로 출범한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